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67년생인 분의 면책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안의 특이점은 없습니다. 평범한 사안인데요. 채무자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구로구에서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보증금 500에 월 25만원 월세집에서 기거를 하다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채무자 명의로 독립을 해서 300에 32만원 이런 주거 경력이 있고요. 직업은 미싱사입니다. 미싱. 미싱이라는 게 이게 지금 아마 거의 일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이게 이제 많이 중국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거리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거의 일용직으로 일이 있으면은 일을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래서 소득이 많은 직종은 아닙니다. 미싱사로 일하던 중 동거인에게 카드를 주고 대출을 받게 해서 사기를 당하고 무속인을 찾아갔으나 사기를 당해 구술하게 됨. 그래서 이후 정신적으로 힘들어 계룡산 절속에서 8년간 살다가 나왔으나 뭐 사회로 나왔으나 이런 뭐 가방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중국으로 진출해서 과거 미싱사로 일하던 경력으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파산에 이르렀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채무자는 이제 아마 과거에 결혼한 경력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자식이 있거든요. 근데 뭐 벌써 남자애 둘이 있는데 27세, 23세. 근데 아마 과거에 십몇 년 전에 이혼을 해서 애들하고는 이제 아마 어머니가 키우겠죠. 거의 뭐 이혼하면은 한 90% 이상은 8, 90% 이상은 여자가 키우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미성년자이든 성년자이든.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 한 분 계시고, 파산 채권이 1억입니다. 이게 이제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게 과거 카드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일로 넘겨서 원금은 얼마 안 됐죠. 그 당시에 아마 이게 이때가 아마 2003년도 4년도 그 시절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한 세 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유일한 재산은 보증금 300만원 빼니 없습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고요. 애들은 이제 배우자 헤어지면서 이제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부친은 2015년 4월 9일날 사망했고요. 사망 당시부터 과거 3년간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부동산 등 재산에 관한 과세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 재산은 없었다는 것이 이제 확실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간혹 이렇게 이 사람은 아무런 볼 것이 없는데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친의 뭐 시골에 땅이 있다든지 임야가 있다든지 전답이 발견되다든지 미등기인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한두 건씩 매달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속 그 재산은 엄밀하게, 이분도 보십시오. 어머니는 살아계시죠. 어머니 76세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때 만약에 상속재산, 미등기 상속재산이 있으면 이것도 환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관제인 입장에선 이제 2020년 2월부터는 생존 중인 사람들의 재산은 이제 뭐 추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친, 부모, 자녀, 그 다음에 뭐 배우자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 독립적인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있다라고 보고 원칙적으로 이제 조사를 안 합니다.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을 조사하려면 아들과의 어떤 뭔가 뭐 금전거래가 있었다든지 채무자가 뭐 시인을 했다든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든지 아니면 채권자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걸 조사를 한다든지 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냥 관제인이 채무자만 딸랑 조사하고 전부 면책시킬 수가 있어요. 힘들게 뭐 부친 재산이, 생존 중인 부친 재산 그거 다 파헤쳐 갖고 뭐 부친이 뭐 했냐, 어머니가 뭐 했냐,
아들이 뭐 직장 이런 거 다 원칙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 재산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꽤 많이 나옵니다. 뭐 상속예금도 나오잖아요. 상속예금도 나오고 이제 보험금 같은 것도 이제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망인명의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고액이니까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조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상속 위주로 귀결됩니다. 상속 위주로 귀결되고, 상속재산 없으면 생존 중인 부모의 재산은 그냥 쳐다도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현재 채무자 명의로 보유 중인 주거지 임차보증은 300만원의 유일한 재산이고, 자녀들은 사실혼 배우자와 10수년 전 헤어지면서 연락 두절됐습니다. 이 자녀들도 아마 사실혼 배우자와 난 사이에서 난 자녀들인데, 성은, 이름은 이제 채무자의 성을 딸 수가 있죠. 인지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밋밋하고 이런 분들은 뭐 그냥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파산의 시기만 문제지, 면책이 시기만 문제지, 2번, 3번도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그 사이에 2005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면책이 됐을 테고, 2010년도, 뭐 15년도 시기적인 문제지, 언제든 들어왔으면 면책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술은 미싱 기술 뺀이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평범한 사안 같아도 개별적인 채무자가 처한 상황은 다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뭐 인생을 까발리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비슷비슷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은 용기를 내서 파산 면책을 꼭 신청을 해서 신속하게 면책을 받으시라는 취지입니다. 이것도 다 체크리스트잖아요. 그쵸? 주거 경력, 과거에 관제인이 한 10년 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벌써 이걸 조사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과거에 뭐 부동산이 있다가 임차 보증금이 있고, 그 다음에 경매 들어가고, 이게 직업 이력하고도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과거에 파산 신청한 경험이, 과거에 파산 2번 하신 분들 치고 제가 환가 사건이 있는 경우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결국 한 번이 무섭지 2번, 3번 아마 계속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뭐 그걸 뭐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금지가 안 돼 있는데 뭐 도덕적으로 비난할 것도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요. 뭐 2번이 아니라 3번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거 지금 면책 사례를 평범한 것도 다 일일이 하는 게,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이거 다 면책을 받았구나. 대부분 거의 면책 불허가를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면책 불허가로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만 채무자가 조사에 부담을 느껴서 도망가는 경우, 면책 취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몇 달에 한 건씩. 이번 달에도 이제 제가 3월 13일 날 집회를 위해서 내일 모레까지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서 다 썼는데 19건 중에 한 건이 선고 다음 날 12월 9일 날 선고했거든요. 12월 12일 날 12 그날 취하를 했습니다. 근데 취하를 안 했어도 면책, 그 사람 제가 그냥 미리 좀 알려줬습니다.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겠다. 겁을 먹었는지 몰라도 그냥 충실하게 소명을 하고 뭐 어쩌저쩌 얘기하면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봤는데,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왠지 모르지만 하여튼 취하를 했습니다. 그 예납금도 많아요. 그거는 한 200만원 정도 돼요. 판사님이 예납금을 아주 많이 예납시킨 겁니다. 뭐 조사할 게 많다라고 제가 봐도 이렇게 좀 많아 보였어요. 뭐 근저당권도 설정되고 뭐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좀 스토리가 있는 사건이었는데 취하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건 그게 끝나죠. 그분은 제도의 파산이라 그랬죠. 훗날 다시 한번 신청해보지 하고 이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때 이제 그 판사님이나 관제인은 이거 제도의 파산 아닌가라고 이제 또 심리를 하게 돼요. 같은 사건으로 한번 취하했다 들어왔잖아요. 제도의 파산이라 그랬죠. 불락, 부취기, 취하인 거죠. 그쵸? 그런 경우 외에는 면책 불허가로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산 한가와 관련해서 밀고 당기면서 이제 뭐 그것도 결국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는 금원 위주로 최대한 화해 계약을 하지 뭐 그거 그냥 뭐 어거지로 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하면은 할 사람 아무도 없죠. 형편에 맞게끔 뭐 대략적으로 이제 하는 신용만 하는 거지 엄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개인 파산에서 환가 절차나 이런 것도.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비슷비슷한 여러 모습을 보여주니까 한번 용기를 갖고 꼭 파산 면책을 빨리빨리 신청하셔서 새로운 삶, 갱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